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입니다. 윤석열의 외교 영화연설.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숨기고 포장하려 했겠지만 이걸 어쩌나요? 유경준 국힘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투표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3분의 2 득표로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나. 그러자 윤상직 엑스포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어렵다고 본다고 답합니다. 지난 6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엑스포 특위회의에서 윤 총장은 이같이 단언했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총 투표국의 3분의 2 이상인 119개국 지지를 얻어 엑스포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부산은 29표로 사실상 포기 상태였던 이탈리아 로마 17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 2월 19일부터 지난 9월 21일까지 총 13번에 걸쳐 열린 국회 엑스포 특위 회의록을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엑스포 유치위원회, 유치지원단 등 정부 측 판세 분석은 부정확했고 윤석열의 있지도 않은 성과에 대한 찬양에만 급급했습니다. 국힘의원들은 윤석열 치켜세우기에만 바빴고 일본의 지지를 얻는데 지나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엑스포 특위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이 1차 투표에서 밀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득표할 가능성은 없고 2차 투표에서 결정 날 수가 있으니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건가라고 묻자 윤 총장은 그렇다고 말했고 유 의원은 재차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1등하고 우리가 2등, 이탈리아가 3등을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연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물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득표 결과에서 보듯 성과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7월 13일 12차 회의에서는 표수까지 정확히 예측한 기사에도 상대국의 과장으로 일축했습니다. 투표 숫자가 논란이 되던 때인데요. 최현숙 국힘의원이 4차 PT가 끝나자마자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가 로마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인용해서 리야드는 약 70표, 이탈리아 로마는 약 50표, 부산은 약 30표라고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경호 유치지원단장은 그 숫자를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그 후보국이 뭔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리에도 유리하다는 답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는데 공동유치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 총장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판세 분석 질의에 대통령께서 여러 국제다자 행사에서 양자 간의 유치활동을 많이 했다며 그 결과 상당히 사우디의 지지세는 이제는 조금 주춤하는 것 같고 사우디 지지 성향의 국가들에 대해서 입장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처럼 계속되는 대통령 추켜세우기 경쟁에만 집중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복민 국민의힘 의원은 7월 13일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직접 영어 연설을 통해 유치 성공을 향한 대한민국의 추진 의지와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하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경호 유치지원단장은 그 부분은 분명히 표심을 자극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고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역 없이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해서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병길 의원도 9월 21일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부산 엑스포에 대한 연설이 있었는데 국제사회에서 큰 공감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눈꼴 사나워서 못 봐줄 지경인데요. 그리고 국힘은 일본의 지지를 얻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1일 일본의 공식적인 지지 선언이 우리나라가 이런 지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일본의 공식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나 띄워대더니 결과는 대참패로 끝났고 정부의 이런 부정확한 판세 분석의 원인을 두고 윤석열에게 거짓 정보가 보고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엑스포 발표 이틀 전 유력 일간지 헤드 타이틀로 49대 51 막판 역전 노린다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보도케 하고 미국에서 돌아온 대통령에게 박빙이라고 거짓 보고하고 하루 만에 또 파리로 출장 가게 한 참모들이 누군지 밝혀내 징치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이어 그런 무능하고 아부에 찌든 참모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정권을 망친다. 유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한 관계 기관들의 무지와 무능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지적인데 이 정부는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우리 측의 엑스포 최종 PT에서도 드러났듯 이들은 애초에 유치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산의 비전이나 매력을 알릴 생각은 없고 단순히 연예인만 앞세워서 표를 받으려 한다는 걸 대놓고 드러냈죠.
이 정부는 이미 갈 때까지 갔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1일 국무회의 제2요구안 의결과 윤석열의 재가에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하루 내내 반발했는데요. 지난 4월 양국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윤석열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였고 제2요구를 받아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앞서 국회로 되돌아왔던 양국관리법과 간호법 모두 이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만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방송법 노조법에 대한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닌 게 당연합니다. 농민을 짓밟은 데 이어 간호사의 노동자까지 짓밟고 언론의 자유도 그렇게 짓밟아서 잘 되는 대통령이 있겠냐는 겁니다. 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자유를 향한 쿠데타라는 표현도 어울립니다. 얼마나 엉망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뭘 숨기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올해 하반기에도 정부 내부에선 부산이 리야드에 큰 표 차이로 패할 수 있다는 외교부와 정보당국 등의 예측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표를 50표 안팎으로 잡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투표 결과를 보면 부동표가 모두 사우디 표로 간 것으로 보인다. 확실하게 사우디를 지지하는 국가들 수도 보수적으로 예측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보다 기업 등 민간에서 판세를 보다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등 민간의 판세 분석에도 온도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최지 투표가 임박해오면서 정부의 판세 판단도 낙관적으로 흘러간 측면도 있어 보인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고요. 구두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50개국가량의 지지표를 확실하게 확보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차에서 미리 확보한 50여 표에 2차 때 사우디와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국가 표까지 흡수하면 결선 투표에서 역전극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구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 부산에 표를 던진 국가는 정부 예상보다 한참 적은 29개국에 그쳤고 당초 예상과 달리 투표권을 행사한 국가가 165개국으로 줄어든 점도 우리 정부엔 악재가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에 대해 예측 실패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실패에 대해 정부는 전 정부에 이어 사우디의 오일머니 또는 사우디의 왕권 강화 등 외부 요인을 페인으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들 탓만 해대면 우리나라가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작년 11월에 빈살만이 방한했을 때 국내 기업 총수들까지 동원해 초대형 프로젝트 등의 협력을 논의해놓고 지금 본인들의 심기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러한 말이 퍼지면서 모든 게 박살이 날까봐 두려웠는지 뒤늦게 윤석열은 빈살만과 통화를 가져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며 사우디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금년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관계 발전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 인간들은 대체 언제쯤 정신 차릴까요?